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지난 경기 영상에서 공유한 초안 분석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분석방에서 알려드린 6경기 적중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번 분석은 세리에와 에레디비시, 라리가까지 6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이 점 유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K리그와 J리그로 구성된 남은 7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탈란타와 토리노는 전술적으로 유사한 면이 많지만 아탈란타는 중앙에서의 플레이 능력이 더 뛰어난 상태입니다. 아탈란타는 공격형 미드필더의 창의성도 우수하며 특히 크로스 상황에서의 중앙 전술이 더 정교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리노를 상대로는 예상치 못한 혼전 상황을 자주 맞이하는데 지난 0대3 패배에서도 스칼비니가 토리노의 강력한 공격수 자파타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토리노가 측면 공격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원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중앙을 더 공격적으로 사용하길 원하지만 이선 자원들의 깊이가 부족해 측면 공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파타의 피지컬은 세리에에서는 여전히 효과적이지만 그의 전성기가 지나면서 예상 밖의 변동성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탈란타는 전술적으로 중앙을 더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리노의 주축인 피지컬을 가진 주포 자파타를 스칼비니가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한 골 정도의 실점은 피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탈란타의 승과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위트레흐트는 이번 시즌 에레디비시에서 7위를 기록하며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위트레흐트는 안정된 경기력을 유지하며 상위권 팀들과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고어헤드는 에레디비시에서 8위를 기록하며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이글스는 시즌 내내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며 중상위권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위트레흐트는 홈 경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 경기에서의 강력한 성적과 팬들의 열띤 응원을 바탕으로 고어헤드를 압도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반면 고어헤드 이글스는 수비를 강화하고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겠지만 원정 경기의 부진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점수는 위트레흐트가 2대0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치오는 동기부여와 전력에서 모두 우세한 상태입니다. 이 경기를 통해 유로파 리그 진출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리 감독 시절에도 라치오는 사스올로를 상대로 강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현재 중앙에서의 강인함으로 사스올로의 수비진에 상당한 압박을 주었습니다. 3-4-2-1 포메이션으로 전술을 변경한 후에는 이선들의 플레이도 매우 좋아진 상태입니다. 사스올로는 칼리아리에게 패배하며 강등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3명의 미드필더가 중앙을 장악하는 능력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수비진이 큰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인테르나 밀란 상대로 측면 역습을 활용해 골을 넣기도 했지만 베라르디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격 옵션이 제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라치오는 전력과 동기부여에서 모두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라치오는 항상 중앙 전력에서 사스올로를 압도해왔기 때문에 사스올로와의 맞대결에서 큰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치오는 사스올로를 상대로 과감하게 승리를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스올로의 수비와 중앙 장악력이 이 시즌 세리에에에서는 버티기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라치오의 승과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엘라스 베로나는 인터밀란을 상대로 매우 약한 편입니다. 최근 18경기 동안 한 번도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으며 재정난으로 인해 선수들을 판매하면서 전력 차이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최근에는 피오렌티나와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일부 호조를 보였지만 이미 잔류가 확정된 상황에서 리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크지 않습니다. 현재 인터밀란은 밸런스가 매우 좋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최다 득점과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밀란의 단점 중 하나는 지공 상황에서의 플레이가 속공에 비해 약간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수비를 강화하면서 공간을 줄이는 상황에서는 공격진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엘라스 베로나와 인터밀란의 전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여전히 유리합니다. 인터밀란은 밸런스가 뛰어나며 엘라스 베로나가 엄격한 수비를 세우더라도 인테르는 여전히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인터밀란의 승과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엠폴리는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 무승부 이하의 결과를 거두면 잔류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엠폴리의 득점력이 부진하며 로마와의 체급 차이도 상당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가 UEFA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 매우 공세적으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엠폴리가 강호들의 공격을 잘 제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로마는 현재 다득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탈란타와의 골득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로마는 공세적으로 경기를 펼치고 다득점을 노려야 하는 상태입니다. 로마는 피지컬과 중앙에서의 볼 소유 능력이 향상되어 있으며
특히 엠폴리와의 경기에서는 공격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이길 필요가 있어서 라인을 끌어올리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로마는 엠폴리를 압도하는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공격력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로마가 이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고 승과 오버를 예상해봅니다. 세비야의 플로레스 감독은 압박 지향적인 전략을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예전에 헤타페가 바르셀로나를 상당히 괴롭힌 압박 전략을 기반으로 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는 최근 무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공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강력한 압박에도 잘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비야는 최근 바르셀로나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라요나 헤타페와 같이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팀들을 이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쿠바르시의 입성으로 수비 진영에서 빠르게 롱패스로 전술을 전개하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바르셀로나는 뒷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레반도프스키는 수직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진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비야의 압박은 강력하지만 바르셀로나는 롱킥을 통해 뒷공간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전술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압박 외에 다른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르셀로나의 승과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